부산 사시는 분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구서 IC에서 오륜터널 방면, 오륜터널 500m 앞. 여기 무슨 도로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인가요? 도시고속화 도로인가요? 아, 도시고속도로라고요? 네, 이병선님 고맙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제한속도 80. 근데 불박차는 속도가 얼마 안 됩니다. 한 5, 60 정도 된대요. 그 이유는 앞에 가는 차들이 좀 천천히 가서 그래서 차로를 변경할 겁니다. 80도로에서 80이 안 돼요. 불박차는 속도가 한 5, 60 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갑니다. 깜빡이를 예, 이때 깜빡이 키네요. 네, 째깍 소리 나네요. 그런데 에헤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자, 불박차 깜빡이를 어떻게 켰는지 이때 깜빡이 켰어요. 네. 아하. 에이, 깜빡이 소리. 자, 후방 영상. 저 차 뒤에서 빠르죠? 저 뒤에 오는 차. 이때. 깜빡이 소리가 이때 들리네요. 다시 한번. 이때 깜빡이 소리 들려요. 이때. 예, 이때 들립니다. 나랑 거리가 한 50m 돼 보이죠? 고속도로는 예, 요거 한 칸이 요거 차선 하나하고 요 공간 하나 합치면 20m예요. 근데 그게 몇 개인가요? 여기 하나 있죠? 여기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40m 넘죠? 약 한 50여 m 가까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뒷차는 빨라요. 불박차는 제한속도가 느려요. 네, 다른 차들은 한 80, 90으로 가고 있겠죠. 다른 차들. 자, 보세요. 다른 차들은 저 1, 2차로 가는 차들. 근데 저 뒤에서 오는 차가 빠르게 옵니다. 다른 차 1, 2차로보다 빠르죠. 하나, 둘, 셋. 근데 깜빡이도 거꾸로 켰네.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들어오네. 그죠? 예. 자, 느린 속도에서 차로 변경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과속으로 보이는 뒷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2%. 과속으로 보이는 뒷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8%입니다. 그런데 뒷차가 3번 음주 측정 거부했고요. 나중에 측정했는데 0.198%로 나왔대요. 예, 뒷차가 음주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잘못했나요? 아까 한 분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랬는데요. 뒷차 0.198%래요. 예, 소주 2병 이상 마신 거예요.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음주 뒷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100대 빵. 여러분들은 음주 뒷차가 더 잘못이라는 100대 빵, 100%입니다. 네, 여기 도시고속도로에 4차로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 변경 중 음주 만취 상대차가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후 4시에 야 0.198. 100대 빵. 여러분들은 아까 음주 빼놓고 얘기하더라도 98%가 뒷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음주 들어가 100%가 뒷차 잘못이에요. 그런데 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경찰 1차 조사 결과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불박차 가해자다. 경찰은 상대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가로질러 왔건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들어왔건 상대차가 먼저 차선을 밟았다. 자, 언제? 자, 여기서요. 자, 봐봐. 저 차가 언제 밟나 봐봐. 불박차는 요거요. 요 선요. 요 선. 불박차는 아직 안 넘어갔는데
상대차가 먼저 넘어갔다. 조금 먼저 넘어갔다. 블록차 이때 깜빡이 켰어요. 예. 조금 상대차 먼저 넘어갔다. 그러니까 먼저 넘어가서 우선이야. 당신이 더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때 거리가 한 50여 미터 돼요. 아, 상대가 80을 지켰고 블록차 설령 50이라 칩시다. 그러면 30km 차이다 칩시다. 시속 30km면 1초에 8.3m예요. 근데 여기 얼마큼이에요? 한 50m예요. 그러면은 속도만 지켰으면은 6, 8에 40, 6초. 6초 동안 사고 안 나요? 6초 동안 이걸 못 피하겠어요? 근데 경찰은 아니 뒷차가 빨랐건 오른쪽 깜빡이 왼쪽으로 왔건 그 차가 먼저 차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써있네 여기. 무조건 불박차 잘못이라는데 맞나요? 변호사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수긍하겠습니다. 저는 수긍이 절대 안 돼서 여러분들께 투표해 본 겁니다. 투표를 2번이나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딱 한 분이 아유 그래도 뒤를 좀 봤어야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깜빡이 켜고 그래도 100m 전에 깜빡이 켜라 그랬잖아. 근데 왜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갔어? 그게 더 잘못이야?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지만 음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100% 뒷차 잘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제가 가해자가 된 보험사에서 분심비 보내겠다는데 이거 분심비 보내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불박차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불박차 잘못 100대 빵이냐 불박차에 조금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 참나. 뒷차도 블랙박스 영상이 있나요? 경찰에 뒷차 속도 분석해달라고 하셨나요? 뒷차는 블랙박스 없습니다.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자가 120, 130으로 달렸다고 얘기하는 거 녹음 등 증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한테 사고 직후에 아유 제가 좀 빨랐습니다. 120, 130으로 달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한 걸 조사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조사관이 속도 측정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최대 95야. 저거 95 안 넘어. 그래서 80도로에서 100이 넘어야지. 저는 95야. 예. 제가 보기엔 저 뒤에서 거의 날아오는데 경찰은 최대 95라고 합니다. 90, 100보다 빨라 보입니다. 다른 차들이 1, 2차로에서 80 내지 90으로 가고 있는데 훨씬 더 빨리 달려왔잖아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해달라고 하세요. 안 해주면 부산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세요. 야, 이거 1, 2차로 가는 차들이 불박차는 그래도 좀 천천히 가죠. 불박차는 그 앞에 느리게 한 차 때문에. 그런데 자 보세요. 예, 저 1, 2차로 오는 차. 요 차들은 앞이 뻥 뚫렸기 때문에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80이라 칩시다. 80보다 더 빠를 거예요. 근데 80으로 오는데 저 뒤에서 얼마큼 거리가 있나요? 지금 요 차랑 거리가 차선이 하나, 둘, 셋, 넷, 한 5개는 돼 보이는데요? 4, 5개는 돼 보여요. 그럼 이 차 지금 여기 뒤에 오는 차요. 요 차랑 한 80m 뒤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왜 너 가지 말지. 에이,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걸로 해야 될까요? 요 차로 해야 되겠다, 요 차. 요 차로 하더라도 한 3칸은 되지 않을까요? 3칸보다 더 될 것 같습니다. 뒤는 오히려 이게 원근감 때문에 짧아 보여요. 한 3, 4칸 돼 보여요. 그럼 60대 80m. 하나, 둘, 셋, 넷, 예, 거의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요 차보다 요 차는 이게 4칸이었으면은 결국 1초에 20m 차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요 차가 80이라 치면은 요 차는 한 140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저 차가 보일 때 거리입니다. 저기서 지금 이거 벌써 나타났는데 그 전에 이거보다 더 전에 저기서 나타날 때 저 뒤에 저 뒤에서부터 더 이때요. 이때 요 차 요 가로등 몇 개 하나 둘 셋 요 차랑 가로등 3개 차이네요. 그럼 100m란 얘기 100m. 이거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할 수 있어요. 지금 요 차가 가로등 조금 앞에 앞서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등 1개 있죠? 2개 있죠?
요 세 개.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그리고 가로등 하나가 35m거든요? 그럼 거의 100m란 얘기예요. 100m를 하나, 둘, 셋, 넷, 예. 한 5초 만에. 그러니까 1초에 한 20m도 빨리 오잖아요. 초속 20m가 19.44m, 70으로 달릴 때. 그럼 2차는 한 70 정도도 빨라 보입니다. 대충 계산하더라도. 제가 계산할 때는 2차가 80이면은 2차는 140, 50 정도 돼 보이는데. 근데 왜 경찰은 2차의 속도가 최대가 90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부산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니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자체 분석한 거 100 안 넘는다고 엄청 확신하던데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140, 50 정도 돼 보이는데 본인도 120, 130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다는데 증거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뒷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돼 보이시는지요? 그리고 음주 0.198%에 저렇게 빨리 왔는데 그런데 저 차가 조금 더 먼저 차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하는 그런 경찰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산경찰청 이의 신청하시고요. 나중에 결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험사 저 뒷차에 엄청난 과속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연 불박차가 잘못이 있느냐? 예, 세게 싸워달라고 그러세요. 네, 불박차 보험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뭐야? 132까지 올라간대 나중에는. 저 차 들이받아도 어떻게? 저 차 피해야 돼. 지역 뉴스에 새만금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 급발진 의심 사고, 택시기사 승객 입원 치료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5월 23일 뉴스네요. 차가 이렇게 됐어요. 전기 택시래요. 개인 택시입니다. 5월 22일 오후 4시 10분경 부안읍 새만금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씨는 오른쪽 갈비뼈 골절로 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택시 승객인 여중생은 큰 부상은 없고 사고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택시가 굉음을 내면서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뉴스가 입수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택시가 빠른 속도로 새만금 아파트 앞 도로로 진행을 하다가 앞 차량과 추돌을 피하고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옆쪽과 부딪힌 뒤 도로 옆 나무와 풀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현재 경찰은 급발진 사고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와 승객으로부터 급발진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급발진 사고인지 국가수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수가 밝힐 수 있을까요? 국가수가 급발진 여부를 밝힐 수 있나요? 못 밝힐걸요. 왜냐하면요. 이거 고철이잖아요. 고철. 이거 폐차해야 되잖아요. 이거 갖다가 뭘 알겠어요? 옆에 이렇게 양쪽으로 대고, 불 들어오네.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괜찮은데? 급발진 차량 결함이 안 쳐져지는데? 이게 결국 그거예요. 브레이크가 밟히는지 안 밟히는지,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거 하더라고요. 국가수 분석서 보면은, 감정서 보면. 그래서 국가수에서는 결국은 급발진의 증거를 못 찾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급발진의 차량 결함의 증거를 못 찾는다. 자동차는 이상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운전자 잘못으로 끝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격 영상이고요. 하나는 택시 영상입니다. 택시 영상 먼저 보시죠. 아쉽게도 오디오가 없어요. 아유, 참, 오디오 좀 켜놓으시지. 오디오가 있으면은. 근데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제한속도 50이고요. 나중에 30으로 아끼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뒤에 승객이 타고 있고요. 여기는 제한속도 50이에요. 정상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나무가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나무가 아직은 괜찮네요. 그런데 속도 빨라진다. 네, 여기서 커브를 돌면서 빨라지죠. 나무들이 빨라지죠. 이거 어떻게? 저 학생 조심.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야야, 막 차가, 네, 차가 지금 100
132까지 올라간대, 나중에는. 132까지. 어떡하지? 여기 이제 제한속도 30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 앞에 차도 있어요? 저 앞에, 저 앞에 차가 있는데, 저 차 들이받아도 어떻게? 저 차, 피해야 돼. 얼굴 표정에서는 어떻게든지 또 이렇게 이 상황을 갖다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드님께서요, 예, 아드님인가 따님인가 이렇게 오디오는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실내 영상이 있어서 올립니다. 영상에서 70 이후로 무진장 빨라지는 거예요. 손으로 계속 기어를 갖다 변속하시고 심호흡하시는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이제 모자이크해서 그렇지만은 얼굴을 그럼 어떻게든지 좀 차를 갖다가 제어해 보시려고요. 75에서 시작해서 불과 14초 만에 132까지 올라갑니다. 이 짧은 시간에 RPM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 좁은 도로에서 제가 똑같이 이러면서 엑셀을 최대한 밟아봤는데 120까지밖에 안 나와요. 아까 커브길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본인이 오죽 답답하면 직접 해보셨어요. 근데 131 해갖고 그 숲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차량에 정차되어 있던 투싼 차량을 칠 때 브레이크 잡은 게 보여진다고요? 브레이크 잡은 게 보여지고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의문투성이 많아서 그래서 EDR 검사를 요청했지만은 마지막에 0.5초 이에는 기록이 없다고 그러네요. 아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EDR이 없는 게요. EDR은 뭔가 빵 부딪혀야 돼요. 빵 부딪혀야 되는데 이 숲을 뚫고 들어가면 그러면 세게 붙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EDR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EDR도 좀 엉터리예요. 결국 EDR은 에어백이 작동될 때 연계되는 그런 장치래요. 그래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EDR도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EDR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고인지 목격 차량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목격 차량. 이분은 잠깐 마트에 가시는 길인데요. 쭉 가다가 어떤 상황을 발견하시길까요? 마트에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기 주차된 차 하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옳지 저 보인다. 흰색 차 오른쪽에 주차돼 있죠. 그런데 뒤에서 뭐야? 여기 뚫고 들어갔어요. 여기를 불박차를 피해서 불박차 들이면 안 되니까 여기를 뚫고 쏜살같이 제가 뭘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브레이크 잡는 게 보인다는데요. 브레이크 보이나요? 브레이크 이걸 순간적으로 스톱! 아이고 또 들어갔네. 여기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브레이크 잡는 게 보여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조금 보이네 여기 브레이크 등. 근데 이거를 여러 번 해서 캡처를 해보면요. 브레이크 등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 숲을 뚫고 들어가기 전에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멈췄을까요? 이 브레이크 잡았으면 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저 숲을 뚫고 들어가니까. 이 차는 어떻게 됐나요? 와, 이 밭에 이거 보세요. 이 바퀴 자국에 바퀴 자국 쫙 해서 이게 바퀴 자국인가? 잘 모르겠네. 바퀴 자국인지 아니면은 이 고리패 밭고랑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까 숲에서 이게 거의 나르다시피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멈춘 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7m랍니다. 지도상을 해서 여기서 뚫고 들어갔고 멈춘 데가 여기래요. 근데 뒤에서 아까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게 이랬는데 근데 저기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저 숲으로 정글처럼 생긴 저길 들어갔고 100m를 가서 차가 멈췄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도 역시 저거 운전자 잘못으로 그렇게 끝나가고 있어요. 국과수에서 못 밝힙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사고가 수십 년 동안 내 택시를 하신 이 운전자의 실수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동차의 문제로 보이십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잖아 아버님께서 나중에 퇴원하시더라도 다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실 수 있을까요? 오후 4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얘 왜 이래? 왜 역주행해? 우와 왜 그러지? 어이구 어떻게 된 거야? 양방향 직진
그런데 아이쿠 이런 헤헤. 지금 같은 경우 직진 신호죠. 양방향 다 직진해요. 직진. 이거 신호위반 아니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중앙선 넘어왔나요? 저 차가? 중앙선 넘어온 게 잘 오다가 여기서부터 넘어네요. 이거 중앙선 침범사고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에요.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요. 웃기죠? 예, 웃깁니다. 이 사고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 보시겠습니다. 와, 차가 여러 대네. 네, 오중추돌이래, 오중추돌. 오중추돌, 예. 아이고,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이 사고, 신호위반도 아니고, 중앙선 침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고로 그냥 보험 처리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고인데요. 근데 왜 거꾸로 났을까요? 졸음운전일까요? 졸음운전 아닙니다. 20대 운전자가 오후 4시경 만취, 음주운전, 오중추돌, 저는 갈비뼈 골절되고요. 6주 진단 받았습니다. 화가 나는 건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가해자는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사고 나자마자 바로 병원에 입원했대요. 가해자 아버지께서 2번 전화 왔대요. 예, 아들이 평소에 우울증이 심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래서 술을 먹었다.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치료 잘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는요 이 사고로 진단은 6주지만 진짜 일상생활이 파괴됐는데 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으로. 저거는 글쎄요. 네. 그래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게 아닌가 꼼수처럼 보인다. 이 사건을 이슈화시켜서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참 우울증 있으면은 술 마시고 운전해도 되나요? 5대 차가 상대 차, 내 차 말고 또 3대가 더 망가졌다는 거죠. 이 제보자보다 더 많이 다친 피해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보자는 6주. 다른 피해자들도 요 빨간 차는 달려오다 사고 났으니까 더 많이 다쳤을 수도 있어 보이죠? 한번 볼까요? 예, 다시 한번 사고 나는 거. 저 사고가 후방 영상. 예. 달려오면서 역주행하면서 저 빨간 차 달려오다 사고 났기 때문에 더 많이 다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병원에서 치료받느라고 사망사고 아니기 때문에 구속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게 약식 기소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벌금형 끝나서는 안 되겠죠. 정식 재판에 회부돼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과가 아니라 저 아들이 진정한 사죄와 함께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다 용서받는다면 그러면 선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충 가벼운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친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 망가진 거 전부 다 저 개인 돈으로 다 물어줘야 돼요. 저 보험 처리 안 돼요. 일단 보험 처리는 됩니다. 종합보험 처리는 되고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다 토해내라고 합니다. 다 토해내라고. 그래서 형사처벌도 무겁게 받고요. 민사적으로도 모든 손해배상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대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은 전부 다 해요. 그리고 대인2는 1억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자기 돈 다 해야 되죠. 결국 다 하는 거예요. 다.
네, 출근하시는 중이에요. 아침에. 전기포터 트럭이에요.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차가 팍팍 나가네. 그런데 아이쿠. 안녕하세요. 드림아이 윤정환입니다. 네, 드림아이 요거요. 요 페달 블랙박스 드림아이 네, 한문철 TV 콜라보죠. 이 페달 블랙박스 만드는 드림아이 지네시스템의 윤정환 팀장. 지난 6월 23일 금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수원 가는 길에 수원 북부순환로 오르는 고가차도 및 진입로에서 한 1분 정도 급하게 따라오던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확 들어오네요. 저는 거의 초행길이었어요. 전 2개 차로인 줄 알았지 2차로가 없어지는 거 몰랐거든요. 근데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 것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하이변을 켰지만 미안하다는 표시, 미안하다 손이라도 좀 들어주지, 아니면 비상대라도 좀 켜주지. 그러자 그냥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끼어들게 됐으면은 최소한 좀 인사는 좀 미안하다는 표시는 해야죠. 에이, 네.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놀래서 험한 말을 했습니다. 사고를 할 뻔하면 욕이 나오죠. 그 부분은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바로 블랙박스 이겁니다. 전방, 후방, 그리고 페달 블랙박스. 왜 화가 났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백대빵 페달 블랙박스 쭉 가면서 네, 양발 운전 안 하고 한 발로 운전한다는 게 네, 보여주고 있죠. 페달 블랙박스가. 자, 지금 발이 어디를 밟고 있는지도 보여주죠. 흰색 승용차 내 뒤에 있는 차일까요? 요 차인가? 어느 차에 흰색 승용차가? 요거? 자, 차로 2개인데, 차로 2개야. 2개인데, 이야, 여기서 들어와? 깜짝 놀랐네. 차로가 없어지네. 에이, 그러면, 차로가 없어지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깜빡이라도 좀 키든가, 좀 여유있게 들어야지. 참나, 놀래갖고. 윤 팀장은 거기가 2개 차로 계속되는 줄 알았대요. 이 차로 없어지는 뭐 초행길이었대요. 저렇게 아이고, 내 뒤에 오다가, 그렇게 급하면 어제 출발하지. 좀 놀랬잖아요. 하이빙 키면은 그럼 거기서 좀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해주든가 해지. 그냥 가더래요. 예의 없이 이런. 그런데요, 지금 이와 같이, 이 발이 어디를 밟고 있는지,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요것을 보여줄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이 페달 블랙박스가 없으면 무진장 억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급발진 의심사고.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확신이 가죠. 급발진 사고였어. 근데 자동차에서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포터 트럭, 전기 포터 트럭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기 포터 트럭 바꾸고 얼마 안 됐어요. 부부가 함께 출근하십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가구점을 하신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구점에서 계속 계시고요. 아버지는 이제 주문 들어오면 그걸로 포터 트럭을 이용해서 이제 배달을 하시죠. 30년 넘게 그렇게 일을 하셨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전기 포터 트럭으로 바꾼 지 한 달 됐대요. 두 분이 지금 네, 출근하시는 중이에요. 아침에. 전기 포터 트럭이에요.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차가 팍팍 나가네. 뭐니? 밟은 거야 안 밟은 거야? 안 밟는데. 지금 가속 페달 안 밟는데. 자, 처음에 다시 보시죠. 여기서 슉! 깜짝 놀랐어요. 우회전하는데 왜 천천히 돌아야지? 왜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밟은 거 안 밟은 거? 안 밟았어. 근데 차가 저쪽으로 나갔어. 깜짝 놀랐어.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날은 아버님께서 이제 배달하시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데, 아이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멈춰야 되잖아요. 여기서요. 자, 저 앞에 천천히 네, 멈춰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차로 배송 일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빵빵 포토 전기차로 차량을 바꾸고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차 바꾼 지 한 달도 채 안 돼 사고 났습니다. 차량을 정지하고 있는 중에 내 3차로에서 빨간불이라서 차를 천천히 정지하는 도중에 갑자기 웅 하면서 오토바이와 유치원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버스가 크니까 그냥 멈춰섰대요. 아버지는 전치 8주 진단 입원 중에 계시답니다. 나 엑셀 안 밟았어. 갑자기 속도 올라가서 갑자기 급발진인 것 같아. 하지만 자동차에서는 EDR 기록을 보여주면서 2초 전부터 RPM 빡 올라갔다. 브레이크 밟은 그런 제동 흔적이 없다. 브레이크 OFF. 이거 운전자 실수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실수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화물 배송 일을 30년 해오셨는데 나 그때 아니야 엑셀 안 밟았어. 예,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에서는 소송하려면 하세요. 네, EDR에 아무 문제 없어요. 브레이크 안 밟고 가속배를 팍 밟으면 나오잖아요. 소송하려면 하세요. 차량에 문제가 없다. 아버지는 억울하다 하시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려고 하시지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급발진 인정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네요. 한 건도 없어요. 급발진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가 미쳤거나 사람이 미친 거죠. 그럼 결국은 대부분의 100%가 운전자가 실로 나와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급발진 인정된 게 없죠. 답답한 심정에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 혹시 전기 화물차를 모으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제보합니다. 전기차가 참 요새 많이 올라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 트럭, 또 전기 택시. 이게 왜 급발진으로 인정된 게 없냐 하면요. 나는 그 당시에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튀어나갔다. 이거를 내가 증명해야 돼요. 즉, 난 발이 브레이크에 가 있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되는데 페달 블랙박스가 없잖아요. 페달 블랙박스 있으면은 나 브레이크 밟았잖아. 근데 차가 튀어나가고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민사 사건에서 급발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은 단 한 건도 불가능합니다. 착각했겠지. 컴퓨터는 착각 안 해. 컴퓨터 기록의 EDR에 브레이크 OFF, 오프. 가속페달 99% 본인이 실수한 거야.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페달 블랙박스 저거 의무적으로 장착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요.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내 차도 저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은 페달 블랙박스 뿐입니다. 아버님 많이 다치셨는데요. 빨리 우선 건강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겁나서 이거 어떻게 또 전기 이상하게 전기차가 요즘 통계가 있는 건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차대차 사고 보험사 직원 칭찬합니다. 보험사 직원을 어떤 내용일까요? 예,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신호가 직자 신호네요. 불박차 가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는데 어이구 빨간불에 네, 사람 있대. 거기 빨간불에 왜 들어와? 우와! 예, 부딪히진 않았대요. 근데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단 보험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이때 이렇게 어둡지 않았대요. 예, 지금 오늘 해 뜨는 시간이 몇 시죠? 5시 몇 분이던데 이게 5시 1분이에요. 새벽 5시 1분. 실제로는 다 보였대요. 블랙박스만 좀 어둡게 찍혔대요. 오늘 해 뜨는 시간이 5시 한 10분? 5시 17분. 근데 해 뜨기 전부터 환하잖아요. 실제 상황은 이거보다 밝았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5시경에 출근하다가 무단횡단을 하시던 어르신과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는
변호사님 TV를 보면서 차대 사람 사고 났을 때 막 퍼주는 보험사 직원들 보면서 저는 이분은 흥국하잖아요. 칭찬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어찌했길래? 자, 보험사 직원이 출동했어요. 지금 일단 사고는 네. 자, 그 다음에 1시간 후 보험사 직원이 그 시간에 나왔어요. 6시 10분입니다. 네, 뭐라 그랬나요? 다시? 예. 이 보험사 직원은 차대 사람 사고 무조건 되고 차가 책임져야 된다. 치료비 다 대줘야 된다. 그게 아니고 선생님 이거는요. 자, 지금 이분이 내가 아파서 못 걸으신대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먼저 치료비 내셔야 돼요. 아프시면 선생님이 결제를 하셔야 돼요. 치료비 못 대주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상세히 글을 적으셨는데요. 직원분이 오셔서 불방 영상 확인하시고 무단횡단 하셨던 분한테 저희는 끝까지 무죄 주장할 겁니다. 선생님 치료하셔도 사비로 먼저 치료하시고 유죄 판결 나면 그때 드릴게요. 예, 우리는 끝까지 이거는 불박차 운전자 잘못 없습니다. 무죄 주장할 겁니다. 저도 접촉사고는 아니지만 저 때문에 어르신이 다치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어르신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출근했습니다. 이런 보험사 직원들이 많아져서 차대 사람 사고 때 억울한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네. 근데 더 정답은 네. 이거 저희 잘못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만일 지금 치료비 대드리면 나중에 저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만약에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계 신청 가야 되죠? 그리고 무죄 받아야죠? 무죄 받으면, 자, 무죄는 무엇에 대한 무죄?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 나는 안전하게 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비 대주고 합의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직결해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서 무죄. 그러면 내 잘못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치료비 대주고 몽땅 다 도로 가져와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면 나중에 치료비 다 토해내셔야 되는데요. 이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직접 청구권 행사하신다 그러면 치료해드리지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저희도 소송 걸 겁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그게 더 좀 부드러운 표현인데요. 근데 이분은 더 강력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무죄 주장할 겁니다. 네, 선생님 치료하시더라도 먼저 본인 돈으로 하세요. 우리가 유죄 판결 나면 그때 드릴게요. 어느 보험사라고 그랬나요? 어느 보험사? 흥국화재라네. 흥국화재. 예. 칭찬합니다. 여기는 불법 주차가 아니고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차를 세워놨는데요. 사람이 있네요. 사람이 앉아 있어요. 뭐 하나요? 담배네, 담배. 차 사이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보시죠.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 뭐 회사의 업무 강에서 통화 중이에요. 아니, 불박차 운전자가 스피커폰으로 시동 걸려 있어요. 디젤 차량이에요. 그러고 이제 아이고 몰랐어요. 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뒤에 사람이 못 보고 몰랐어요. 그래 가요. 가니까 사람이 쫓아와요. 쫓아와서 자, 사람이 저쪽에 걸어옵니다. 차를 이제 돌리는 중이에요. 자, 상대방이 조심하세요 그러네요. 죄송해요.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조심하셔요. 그래서 못 봤어요. 죄송해요. 살짝 대인 걸로 생각했다. 살짝 대인 걸로. 그 남자분이 멀쩡하고 그러니까 살짝 뭐 이렇게 사고 날 뻔하거나 살짝 어디 옷에 살짝 스친 정도? 죄송해요. 네. 그랬답니다. 그런데 뺑소니를 신고했대. 뺑소니로. 그래서 CCTV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CCTV 확보하세요. 그랬더니 CCTV 확보가 됩니다. 자, CCTV예요. 여기 이분이 운전자분이 가고 계시네요. 잘 보세요. 갑니다. 저 주차되어 있는 주차 라인에 차들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거죠. 가서 이제 저 여성분이 차에 탈 거예요. 차에 저 뒤쪽으로 돌아서 예, 요 차에 요 차. 예, 요 차에 탑니다. 타고 네, 시동을 걸어요. 그리고 업무 관계상 통화를 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디젤 차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오네요. 아직까지 차는 출발 안 했어요. 자, 그리고는 저 남자분이 저 뒤로 가서 앉습니다. 좀 한참 있다 앉나? 저 서 있다가 나중에 앉을 텐데 아직은 서 있네요. 앉네요. 이제 앉았어요. 예, 통화 끝나고 이제 출발할 겁니다. 잠시 후에. 아까 뒤로 돌아서 갈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뒤로 살짝 빼서 공간 만들어 갖고 이때 살짝 일어났어요. 그래 가요. 예, 전혀 몰랐죠. 예. 그리고 그리고 와서 네, 조심하죠. 예. 더빙 한 거예요. 예, 못 봤어요. 그리고 사람이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운전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돌아서서 인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돌아서서 인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으니까 이제 네, 조심하세요. 그런 걸로 아마 해석했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자, 이분이 3년 만에 임신했는데요. 아이고, 지금 좀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저는 앞뒤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없었고요. 차량에 타서 회사에 보고 때문에 오후 10분가량 통화하느라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시동 걸고 블루투스 상태였기 때문에 AVS도 크게 들릴 만큼 소리가 시끄럽고요. 날이 밝았고요. 썬팅이 10개 돼 있어서 AVS도 차량 내부가 잘 보입니다.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차량 뒤로 와서 일어서서도 아니고 앉아 담배를 피웠다는 건 고의성 있는 부분 생각됩니다. 또한 제 차는 인도 보도블럭이 아닌 주차선이 있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고요. 나중에 그분이 다가와서 사람 쳤다는 말에 너무 놀라서 사과드렸습니다. 경황도 없고 다친 것 같지 않고 다른 말씀에서 자리에 이탈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고를 했고 30분 만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요. 블랙박스 제출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본 경찰관은 이 영상은 닿은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하고 뒷차 블랙박스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관은 머리가 흔들리고 몸을 돌리고 있는 걸 봐서는 닿은 것 같다라고 했고요. 저는 닿았는지 안 닿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자 본인 입으로 저와 경찰에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였고 현재 한의원에 다니는 치료 중입니다. 신고자 말처럼 닿았다면
한다면 최소한 화들짝 놀라며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제 차를 손으로 치거나 놀라 소리를 치거나 살짝 내리막길인데도 휘청거리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반사 액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작은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차자리를 떠나고 있는 제 차도 바로 쉽게 잡을 수 있는 속도였지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사실 전 처음부터 보험 사기로 생각되어 응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닐 수도 있던 생각에 신고자가 시간 지나면 제가 고의가 아니었고 신고자도 다친 것이 없으니 제 간절한 사고로 그냥 끝날 줄 알았습니다. 후방 카메라로 당시 정황이 인식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도 접촉사고로 보고 대인 접수까지 해야 된다면 다른 가해자들이 많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의건 아니건 사과도 몇 차례 드렸는데 보험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여러분들께 조언도 구했고 많은 분들께 조언도 구했고 CCTV는 증거가 되겠지 했지만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조심하죠. 예, 조심하셔야죠. 라는 말만 하고 부딪혔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상대 측에서. 아파하지도 않았고요. 조심하죠. 라는 말 뜻을 불박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는 걸 받아들이셨기에 죄송하다고 그냥 가신 건가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조심하죠. 부딪힌 건 몰랐고 부딪힐 뻔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한 건가요? 그랬더니 왜 사람 치고 그냥 가요? 제가 쳤어요? 죄송해요.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오갔고 신고자 말을 듣고 사과는 드렸지만 사람을 쳤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너무 멀쩡했고요. 사과드리고 서로 인사하니 근데 서로 먼저 인사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인사한 걸로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먼저 돌아서시더라고요. 자, 경찰에 접수됐습니까? 처음에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뺑소니 혐의는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만 접촉성 사고는 부딪힌 것 같다.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제 후방 블랙박스 영상은 닿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현재 신고자는 한의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저보고 벌점 범칙금 내라고 그럽니다. 예. 저 이거 억울한데 그랬더니 이건 뭐 개인이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이건 본인의 양식 문제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보험회사는 뭐라고 그러나요? 보험사에서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대인 접수를 하게 될 때 저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를 해주는 순간 제 과실을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보험사기로 같이 조사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이지 않았으면 이제 보험사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대인 접수 해주는 순간 실행이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뗄 때 부상이 들어가면 보험 처리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맨날 보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에 차대 사람 사고 부상 일명 그럼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 보험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현재 담당 조사관은 신고자가 제출한 진단서 때문에 부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이의 제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범칙금을 꼭 내야 될까요? 보험 처리 꼭 해줘야 될까요? 보험 사기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까? 예, 신고자는 보험 사기 이력은 없다고 합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네. 불박차 잘못 있다는 의견이 1분, 잘못 없다는 의견이 98%입니다. 이거 참 어렵네요. 예. 이거 범칙금 내라 그러면 직결 심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뺑소니는 이제 빠지겠죠. 저거는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그냥 간다든가 아프다 막 그러는데 그냥 가면 문제겠지만 멀쩡할 때는 구호 조치가 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뺑소니는 아니에요. 해당 사항 없어요. 근데 불박차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주차된 차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소꿉장난할 수도 있으니까 출발하기 전에 앞뒤를 더 확인했어야 된다. 왜 한 10분 동안 거기 그대로 앉아 있었어? 10분 동안에 애들이 와서 소꿉장난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했었어야지. 그렇게 본다고는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차를 한 바퀴 돌아보고 아무도 없어 차에 탔어요. 그 잠시 문자를 확인했어요. 잠시 잠시 출발하기 전에 뭐 또 문자로 확인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킨다든가 그 시간이 뭐 몇 초 되는 사이에 그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앉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 아니 내가 금방 지나갔을 때는 없었는데 내가 차에 타서 시동 걸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뭐 좀 잠깐 작동시키는 그 사이에 누가 앉아있으면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 그럴 때는 무죄 나올 수 있죠. 양쪽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은 그래 마지막에 출발할 때 한 번 더 블랙박스 후방으로 안 보이면 내려서 확인했었어야지. 예.
저거 운전자 눈에는 안 보이죠.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블랙박스에도 머리만 조금 보여요. 저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려서 다시 한번 내가 10분 동안 통화해서 다시 한번 뒤로 보든가, 아니면은 혹시 블랙박스 후방을 안 보이니까 그걸 갖다 뭐 어떠가 이제 핸드폰에 연결하고 후방에 누구 있나? 뭐 이렇게 본다든가. 요새는 이제 블랙박스 저것도 저 뭐야 동글인가 뭐 그거로도 바로 볼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이번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저한테 올라온 사건 중에 하나, 밤 12시에 밤 12시에요. 여기 뒤가 아니라 자동차를 가게 앞에 세워놨어요. 보여드릴까요? 밤 12시에요. 밤 12시 요 가게 문을 닫고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자기 차예요. 자기 차를 타러 갑니다. 보시죠. 자, 문을 잠그고 있죠? 예, 가게 문 잠그고 가게 앞에 있는 자기 차에 타러 갑니다. 타서 그리고 차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나가겠죠? 뒤로 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여기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요 앞에.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자, 차 뒤로 앞으로 가는데 여기 보이죠? 예. 이 사고. 이 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밤 12시에 여기 요 차와 차 사이에 사람이 누워있을 거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 차에 잘못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 같은 입장이라 그러면, 아니 차와 차 그 뒤에 사람이 누워있을 거 어떻게 예상해? 저거 어떻게 피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근데 지금은 낮이다. 낮 시간이다. 낮 시간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애들이 소꿉장난 할 수도 있잖아. 여기 담배 피우고 있을 수도 있잖아. 낮과 밤의 차이가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보세요. 일부러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았겠죠. 예, 일부러 들어가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보험 사기 그런 쪽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죠. 경찰은 닿은 거로 보인다. 그래서 불박차의 잘못이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범칙은 무과할 겁니다. 그러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보세요. 10분, 탄지 10분 있다가 출발 안 했으니까 다시 한번 내렸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금방 타서 시동 걸고 잠깐 그러는 사이에 뒤로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쩌란 얘기냐? 그런데 불박차는 디젤이랍니다. 그래서 시동 소리가 크답니다. 시동 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블루투스로 얘기해서 바깥에서 들릴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즉결심판에서 무죄가 안 나오면은, 즉결심판에서 무죄가 안 나오거나 또는 기각이 되면 정식 재판까지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만에 임신하셔서, 근데 이 사고로 스트레스 받아갖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악입니다. 악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나 즉결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바퀴 돌아서 탔었는데 과연 제가 다시 내려 뒤를 봤어야 되나요? 그 주장만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근데 판사가 영상이 길어요. CCTV까지 길어요. 그래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길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물론 찬찬히 봐주는 판사들도 있지만 검찰에서 검사의 판단 한번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검사도 불법적인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식재판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태아의 건강에 스트레스, 만약에 나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다, 우리 태아한테 불편할 것 같다, 그럼 포기하세요. 그런데 근데 내가 지금 포기하면은 나 두고두고 이거 참 아쉬움이 남아서 오히려 나중에 더 약이오로 더 화가 날 것 같다. 그러면은 강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면서 직결심판 가서, 그리고 필요하면 정식재판까지 가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기의 건강입니다. 불박사 잘 갑니다. 잘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쭉 가고 있는데 요 앞에 직진금지네요. 네, 그럼 나 직진해야 되니까 2차로 변경, 점선에서 2차로 변경했어요. 변경해 가는데, 그런데 저 앞에서 경찰관이 잡습니다. 그러고서는 딱지를 끊었어요. 뭐라고? 뭘로? 지시 위반으로. 예. 직진금지인데 왜 거기서 직진했느냐? 나 점선에서 들어왔는데요? 아니, 하여튼 그 앞에 아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왔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거 10m 전부터 이 화면에 대해서 보면 직진 금지가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요 앞에서 직진 금지죠. 요 도면에서는, 이 도로면에서는 직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점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차선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경사님께서는 직진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1차선으로 직진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네. 계속 직진을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그죠? 그게 맞습니다. 네. 노면상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기 때문에 1차선으로 쭉 달리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차량들이 1차선에 가다가 2차선 끼어들기로 가요. 다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끼어들기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저게 점선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안 아니에요. 된다. 정선, 그러면 이제 내부 순환도 설명할게요. 내부 순환도 끼어들기가 나가는 그 끼어들기랑 다르죠. 수백 메터 쭉 있는데 거기 얌체로 끼어드는 거 다르죠.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부 순환도로도 네. 실선에서만 진입하는 게 끼어들기 아니고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을 경우에 네. 점선에서 해도 끼어들기 인정이 됩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끼어들기 한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실선, 점선 여부와 관계 없자고요. 제가 끼어들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끼어들기 단속 아니죠. 제가 지시위반으로 단속했잖아요, 선생님. 네. 제가 끼어들기를 한 게 아니라 지시위반으로 단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진 금지 표시가 노면상에 돼 있는데 선생님은 1차선을 계속 직진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단속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어느 법조항에 있는지는 교육정법 5조에 있습니다. 5조에 있다는 예.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제 여태까지 녹음된 거에 대해서 법적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이거요, 방송된다고 연락받았는데 언제 방송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신청해서 즉결심판 받아야 한다는데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즉결심판 받으러 가서 취소해서 발생되는 업무상의 비용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즉결심판 가서 승소하면 단속한 경찰관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단속한 경찰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면 굳이 즉결을 가야 될까? 그냥 6만 원 낼까요? 네,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직진금지 표시 때문에 2차로 변경해서 직진했는데 1차로 물었기 때문에 지시위반이란 건가요? 예, 그거라고 그림을 그려달라는데 지금 녹음된 걸 올려주신 거예요. 녹취 파일 첨부했는데 게시판에 안 보이네요. 점선이 있는데 차선 변경했는데 직진금지 표시 왜 거기를 지나왔느냐? 그게 지시위반이라고 그럽니다. 네. 직진금지여서 점선에서 2차로 변경해서 직진했는데도 1차로로 오다가 거의 끝에서 2차로 변경해서 1차로 온 거, 그 앞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그 부분. 근데 그것 때문에 지시위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6월 16일 날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이 영상을. 저 녹음 파일을. 예. 6월 16일 날. 그리고 6월 18일 날 오후에 생방송 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나가면은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짤방이 올라가죠.
이거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범칙금 내지 말고 이의신청해서 예. 또는 그러니까 아니면 곧바로 직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랬는데 저한테 글이 올라왔어요. 며칠 전에요. 사건이 너무 커져서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예. 이걸 제가 언제 올렸느냐. 6월 18일 날 생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7일 전, 약 일주일 전, 7일인지 8일 전쯤인지 19,243회 이걸 올렸더니요. 조회수가 59만 회고 59만 회. 댓글이 몇 개나 될까요? 댓글이 5,800개. 예. 자, 그래서요. 사건이 너무 커져서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즉결심판 진행하려고 했는데 법원에 가기 전에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진술서를 작성할 바에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게 나을 것 제보했습니다. 그래서 19243에 방영되기 전에, 즉 제가 생방송하고 나고 짤방 올라가기 전에 그때 담당 경찰관님께서 전화하셔서 충분히 사과하셨고 이해도 했는데 그 후에 짤방이 올라간 거죠. 라이브는 그 전에 한 거예요. 라이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에 올리시고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니까 담당 경찰관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짤방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글을 올려주셨으면 짤방은 안 올렸을 텐데요. 저한테 글이 없었어요. 그러다 짤방 올라간 다음에 19,243에 짤방 올라가기 전에 담당 경찰관님께서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19,243회 때문에 동대문경찰서에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많은 글이 올라왔네요. 좀 저한테 거기서 사과 받으셨다 그러면 제가 짤방 안 올렸을 겁니다.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즉결심판으로 바로 보내기보다는 다른 분들도 함께 보고 잘못됐다 싶으면 좀 같이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같이 검토가 될까요? 한문철TV 없으면 검토를 할까요? 물론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다시 국민신문고 올린 게 이의신청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분은 그냥 범칙금 낼까 하는 마음도 있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단속이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의 시청자 투표 100% 그리고 제가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도로구조 개선, 차선 변경 차단봉 이런 걸 왜 해요? 거기서 점수에 넘어가는 거죠. 도로 개선할 필요 없어요. 직진 금지돼 있으니까 그래서 점수에 넘어가신 거잖아요. 오늘 해당 파출소에 가서 정식으로 사과받았고 위에 개선해줬으면 하는 점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6월 26일 날 나흘 전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생하시는 경찰분들을 비방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니 마음이 아프네요. 잘못한 건 지적을 받아야죠. 하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더 이상 비방하는 글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못한 걸 아시니까 이제 더 이상은 뭐라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글이 올라왔네요. 저는 이제 마음이 완전히 풀렸고요. 동대문구의 치안을 책임져 주시는 경찰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원만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내용 추가로 방송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관이 그러면 안 되죠. 기본을 알고 단속해야죠. 단속한 경찰관은 파출소 소속인가요? 경찰서 교통안전기 소속인가요? 파출소 소속인 것 같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 교통센터에 가서 사고받았습니다. 교통센터 파출소 소속 아닐 거예요. 파출소 소속은 그렇게 단속 안 해요. 파출소 소속은 그냥 순찰만 돌고요. 순찰 돌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단속하지만은 아마 서서 단속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이 교통안전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경찰서 교통센터 이거 파출소 다른 데일 거예요. 경찰서에 교통과에 그 밑에 교통조사, 단속하는 교통안전, 그다음에 교통조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주소는 제가 관심이 없고요. 팀장님, 반장님 네 분이서 진정성 있게 사과했습니다. 파출소에는 팀장님, 반장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은 너무 비방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단속을 제대로 해야죠. 단속을 잘못하면 이렇게 나중에 크게 많은 분들한테 칭찬합니다 게시판에서 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사과받았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모든 경찰에 단속할 때 이거 있는 데서 왜 왔어? 이거 있는 데서 여기 있는데 여기 지나간 게 지시 위반이야?
아이고 참 신박합니다. 신박. 이제는 다들 아셨겠죠? 그래요? 아 여긴 좀 나가는 차들이구나. 예, 우리 이쪽으로 쭉 가고. 그런데 어떤 차가요? 저거 안 나가네. 서 있는 차네. 요 차 고장났네. 고장났어. 에이 여기서 비상등 켜놓고 저 전화를 하고 계시네. 위험해요 아저씨. 차를 좀 빼셔야죠. 저쪽으로 차 빼세요. 아 차가 안 움직여진다고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자 밀어드릴게요. 자, 아니 누가 나 혼자 될래나 이게? 자 가보세요. 가보세요. 아 잠깐. 아차. 아니 이거 안 되겠다. 아저씨 이게 차가 안 움직여지면은 그러면은 저기 저 중립을 해보세요. 중립. 네, 중립. 예, 그러면 제가 밀면 될 거예요. 아 옆에 누가 오셨어요. 아 좀 도와주실래요? 같이. 자 옆에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야 약간 지금 경사졌네요. 좀만 같이 좀 밀어주실래요? 어찌 됐다. 아 이제 두 분이서 하면 되겠죠. 아니 세 분이 오셨네. 야싸 이제 됐다. 야 그렇지. 갓길로. 옳지. 아 그럼요. 갓길에 세우시고 그리고 저 뒤쪽에 갓길에서는 삼각대 세워도 돼요. 갓길에서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서 있다가 어떤 차 못 보고 시장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비상등 켜놓고 같이 네, 혼자서는 힘드니까 두 분이서 했어도 좀 시간이 걸렸겠죠. 세 분이서 하니까 금방 되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는 동생인데요. 칭찬해 주세요. 아, 동생이 저보고 칭찬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저보다는 한블리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예. 한블리님이 칭찬해 주시면 동생도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신 것 같아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이 갈팡질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길을 막고 안전하게 인도로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칭찬하는 것보다 우리 한문철TV 시청자분들께서 칭찬해 주시죠. 보시겠습니다. 저 신호가 빨간불이죠. 네, 빨간불인데 어떤 분이 걸어오시네요. 지팡이를 짚으시면서 아이고 인도 쪽으로 가셨었는데 아이고 잘못 접어드셨네요. 아이고 이런 어허 앞에 버스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아이쿠 버스? 아이고 앞에 버스예요. 버스 거기 아니에요. 어허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아이고 신호 바뀌었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세요. 이런 앞에 택시가 안 돼 있고요. 어디로 가야 돼?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인도에는 점자 블럭이라도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차를 1, 2차로 가로막았어요. 1, 2차를 비스듬히 가로막고 어디로 가야지? 아이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네, 천천히 저 따라오세요. 인도에 점자 블럭 있어. 그거 이렇게 해서 가면 되잖아요. 자, 네, 이제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되셨대요. 이제 저 인도 보도 블럭이 이제 집히니까. 이거 네, 이렇게 예. 칭찬해달라고 하길래 내 칭찬보다는 한블리는 저를 한블리라고 그러죠. 아니 저보다는 여러분들의 칭찬이 네. 이 작지만 진짜 큰일입니다. 저거 아무나 못해요. 그냥 옆에서 이제 비켜 서 있는 정도인데 그러지 않고 1, 2차로 가로막고 인도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이분 동생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칭찬합니다.
정말 화나는 일, 슬픈 일, 짜증나는 일, 그런 영상만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좀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못 고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왜? 슬프고 짜증나고 그런 영상만 보시던 분들 이거 보세요 그랬는데 못 고치는 병이래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못 고치는 병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왕복 2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어떤 일이 차들이 서 있네? 뭐야? 트럭에서 떨어졌네. 앞에 트럭에서 뭐야? 쌀이네, 쌀. 쌀이 한 15포대가 떨어졌대요. 사람들이 다들 차에서 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트럭에 싣고 가다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리네요. 나도 해줘야 되겠지. 자, 차들이 쭉 다들 멈춰 있는데 빵빵거리는 차 한 대도 없어요. 아이고 다들 네, 저기 저 할머니 오신다. 할머니. 자, 여러분이 같이 도와주시면 금방이네요. 자, 또 아이쿠 도와드리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기 오시네. 저 빨간 옷 입으시면서요. 연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 밑에도 하나 있는데, 요 밑에? 요도 뽑아야 꺼내야 될 텐데? 차 밑에도? 아이고, 고마워요. 근데 바닥에 있는 건 저건 어떻게 담을 수도 없고, 또, 저 밑에, 포대. 저 뜯어진 건 어쩔 수 없겠죠? 요것도 빼서, 옳지. 저것도 들어다 드려야 되겠고. 자, 아이고, 저건, 이제 바닥에 쏟아진 건 어쩔 수 없죠. 아이고 이것도 다 좀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거 담자니 뒤에 오는 차들도 있고. 네, 저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다 됐나? 이제 포대는 다 실었어요. 다 실고. 자, 이제 가시네요. 네, 저 레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둘 이제 불박차 운전자분 오시면 되는데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앞차 오셨고 불박차 운전자는 빨간 옷 입으신 분 같으신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이러면 네, 뿌듯하시죠? 네,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진짜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남이 어려울 때 그냥 지나치지 않죠. 따뜻하고 훈훈합니다.